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차원 운동과 1차원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X축, Y축, G축 이 3축으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한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3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운동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근데 3차원 운동은 X축, Y축, G축 사이의 중간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뭐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게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1차원 운동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게 우리가 시작점을 우리가 XI 이렇게 표현을 하고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XF라고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어떤 용어냐면은 요게 어떤 X축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I라는 거는 이니셜. 그래서 여기에 X축으로 처음에 시작한 I의 점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첨자로 I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널이라는 뜻의 요게 XF 이래가지고 마지막 도착한 지점을 XF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요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변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하면 수학적으로 델타 X라 이렇게 해요. 델타 X.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 X라는 건 써보면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변이라는 요 개념은 처음의 시작점하고 마지막점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 가지고 델타 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변이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걸어서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가지 않는다 이거죠. 가다가 그 다음에 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에서는 또 뭐 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일정치를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게 시간 t라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잘 그려요. 그 다음에 요게 변이 x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요렇게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든가, 혹은 또 항상 또 일정하게 가서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달라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델타 X라고 지정했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속도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가 속도라는 X축분의 요거 이제 V는 일단 지정을 V는 일단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델타 T를 우리가 속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속도가 통상적으로 이제 요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T라고 했었으니까 요 기울기가 속도 성분이 돼요. 속도 V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속도 V의 성분이 되는데, 이게 요거 기울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지점마다도 속도가 다 다르다 이거죠. 속도가 다 다른데 요렇게 직선적으로 계속 똑같이
쭉 갔을 경우에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속도를 긴 텀 여기서부터 델타 t를 크게 잡아주게 되면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적인 속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굴곡을 지나든지 간에 속도가 늦어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간 델타 t를 길게 잡아주게 되면 요 사이의 평균값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간 경우나 그 다음에 속도가 또 어떤 경우는 속도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나 여러 가지 형식의 속도 x 그 다음에 요거 t라고 표현하게 되면 속도를 지금 요걸 속도를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울기 값이니까 요와 같은 경우에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와 같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V하고 우리가 T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요거는 이제 한순간의 우리가 속도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V 이꼴 순간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게 델타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dt분의 dx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dt분의 dx.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건 미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건 미분. 미분의 개념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x를 어떤 범위를 주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가장 델타 t를 작게 만들어 줄 경우에 그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순간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수학적으로 쓰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미분이 굉장히 정립이 잘 돼 있죠. 수학적으로는 미분이 굉장히 정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어떤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물리학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미분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보이게 되면 이건 x 이꼴 뭐 at 제곱 이렇게 형식으로 통상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가 요렇게 지금 x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요걸 미분을 해주게 되면 항상 여기 지금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요와 같은 경우에는 dt분의 dx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게 2at 이렇게 우리가 미분 형태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요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 속도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거는 이제 상수예요. 상수. 나중에 이야기할 때 가속도가 아니고 상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떠한 일정 비율로 계속 증가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요 그래프의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이제 미분을 해준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요게 변이나 델타 x라는 건 xf-xi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방향성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 변이 요렇게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게 가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항상 표현할 때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요게 벡터라는 표시로 그게 어떤 물리량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두 개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벡터라고 표현하는데 요 물리량은 항상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위에다가 짝대기 꺼가지고 해주려 그러면은 피곤하다 이게. 그래서 요 속도나 변이나 그 다음에 속도나 가속도 같은 거는 전부 다 벡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위에 거는 안 쓰고 우리가 벡터 양으로 알고 있자. 벡터 양으로 알고 있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벡터 표시를 안 해주고 그냥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속도가 요렇게 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쉴 때는 거리가 점점점 쉴 때는 쉬려고 생각할 때는 가던 속도를 점점점 줄이게 되는 거죠. 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가속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가속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막 뛰게 되는 거죠. 뛰게 되면 우리가 가속을 붙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A라는 거는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미분형으로 한번 써보면, 요거는 이제 시간 t라는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분형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A의 순간 가속도라는 거는 제로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dt분의 미분형으로 쓰면 dv 이렇게 되는 거죠. dt분의 dv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다시 요게 v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우리가 dt하고 dt 이렇게 하나 더 들러붙는 거죠.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라는 게 v가 이렇게 되니까 dx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표현을 해보면은 dt 제곱에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dt 제곱에 d 제곱 x 이런 표현이 속도의 순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순간 속도가 아니고 순간 가속도의 표현이 dt 제곱에 d 제곱 x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이의 정의,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속도도 벡터적 표현을 할 때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그냥 크기만을 이야기할 때는 속력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벡터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변이도 이 말고는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방향성 표시가 없고 단순히 크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변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리, 그 다음에 어떤 이동을 방향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속도, 변이, 속도, 가속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운동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운동 방정식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차원의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일단 써보면 XF라는 것은 XI의 플러스 V바 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델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요 이제 실제 쓸 때는 델타를 지금 요 T 같은 건 델타를 빼버리고 그냥 바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T라는 게 어떤 일정한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V바라는 게 뭐냐면 요게 위에 바가 올라가면은 이게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리량에다가 이 바를 쳐주게 되면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일정할 경우에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을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하고를 우리가 2분의 1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겠죠.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V바라는 게 2분의 VF 플러스 VI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V바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이제 어떤 식에서 나왔냐면은 요 식은 V 걸 요걸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원래 T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델타 T라고 표현을 T라는 게 있었는데 델타를 생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써보게 되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평균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 델타 T분의 델타 X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XF는 XI 마이너스 XF는 XI 플러스 V바 T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 뭐냐면 VF라는 거는 VI 플러스 AT 이렇게 됩니다. 속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리학을 잘 다룰 때 보면은 속도도 우리가 막 평균 속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도 달리다가 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반을 해도 괜찮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물리학은 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 저 위에서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밖으로 다이빙을 하게 되면 가속이 되죠. 가속이 되는데 중력 가속도라는 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고 그게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를 통상적으로 쓸 때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보면은 A라는 게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부터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식으로부터 요게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걸 이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식이 뭐냐면 XF라는 게 XI의 플러스 VI의 T 플러스 2분의 1 H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세 번째 식인데 요 식은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요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식에서 보게 되면 XF라는 게 XI의 플러스 바로 집어넣도록 합시다. 2분의 VF 플러스 VI 이렇게 되는다.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요게 이제 XI의 플러스 그래서 요게 VI의 플러스 그 다음에 VF라는 게 VI의 플러스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여기에 일정할 경우에는 뭐가 VF라는 게 VI의 플러스 A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보면 xi 플러스 vi 있으니까 요게 vi에 요 t 있죠.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우리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식을 한번 살펴보면, vf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2a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식이, 네 번째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 두 식에서 나왔어요. 요 두 식에서. 그래서 써보게 되면 요 식을 이 식을 변형을 시켜보면 vf-vi라는 게 a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지금 변형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일식에서 xf-xi라는 게 이게 그 다음에 v/t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르게 한번 써보면 요거를 집어넣고 쓰면 xf-xi에 그 다음에 vf 플러스 vi에 이렇게 우리가 equal 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t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vf-vi는 그 다음에 요게 vf 플러스 vi에 2 요게 xf-xi가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델타 x t 대신 잡았으니까 두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정리해 보면 요게 이제 vf 마이너스 vi가 vf 플러스 vi 여기에 2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vf의 제곱 그리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요렇게 두 개로 곱해주게 되면 남는 거는 결국 vf 제곱 마이너스 요 중간에 요 두 개는 지금 없어지는 거죠. vi의 제곱 이퀄 2a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운동 방정식 네 번째 식이다.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두고 써먹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유도 과정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유도를 했고, 그래서 유도를 잘 해보면, 어떤 유도를 잘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여기에 vf는 vi에 플러스 at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2번식이다. 그 다음에
3번식이 XF는 그 다음에 XI에 플러스 VI에 T 플러스 2분의 1 H 제곱 그 다음에 VF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2A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3번, 4번.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해답을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심플하게 이제 운동 방정식을 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적응이 잘 안 될 때는 요걸 먼저 식을 외워서 요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어떤 식에다가 집어넣고 통상적으로 하나만 사용을 해가지고 식을 푸는 문제는 문제가 심플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두 개의 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경우에는 이 식을 먼저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식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전자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거에도 다 응용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몇 개 안 되는 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입니다. 이걸 기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밑에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단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계하고 단위 변환.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어디까지 얼마만이 거리를 갔다 이러면 우리가 뭐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게.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1시간에 뭐 얼마나 갔다 이런 뭐 시간을 표현할 때 hour 대신에 h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물리학에는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해요. 미국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초, 분, 초, 뭐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지만 여기에 거리의 단위라는 거는 야드 뭐 수없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 심리, 오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단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1야드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심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킬로미터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전혀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하자 이래 가지고 단위를 SI 단위로 규격을 통일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스탠다드 유닛이라는 표현인데 이 SI 단위계라는 게 딱 우리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게 뭐냐면 MKS 단위계다 이게. MKS 단위계를 우리가 SI 단위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AM이라는 게 뭐냐면 메타.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면 AM이라는 거는 메타를 표현하고 K라는 거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S라는 건 초를 이야기한다 이게. 세컨드라는 건 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MKS 단위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리는 항상 미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질량은 항상 킬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시간은 초로 표현하는 게 바로 MKS 단위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SI 유닛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MKS 단위계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죠. MKS 단위계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 시간에 단위계를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10km를 갔다. 10km per hour.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1시간에 10km, 차가 1시간에 10km 달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뭐냐면, 메타 per sec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변환하는 그 방식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10을 앞에 쓰고, 요게 킬로메타, 그 다음에 H,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곱하기를 해주는데, 1km는 어떻습니까? 1000m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km, 1000m. 요거 두 개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죠. 요걸 바꿔 써줘야 됩니다. (1km는) 1000m. 이렇게.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보면은 킬로미터 단위도 지금 내가 왜 뒤에 단위를 같이 썼느냐 하면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단위도 같이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단위도. 그래서 킬로미터 단위가 킬로미터 이렇게 없어져 주고, 그 다음에 hour 이렇게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00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 곱하기 10에 그 다음에 36 나누기 그 다음에 메타 퍼 세크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이제 계산해 보면 4, 9, 36이죠. 4, 9 뭐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 10, 18. 그 다음에 요거는 또 9 이렇게 되는 거고, 요 5 이렇게 되네요. 9분의 25초 메타 per sec가 되더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10km가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분수로 놔두든지 혹은 뭐 계산기를 쳐서 25 나누기 9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값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준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변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 변환하는 게. 왜냐하면 방금도 내가 실수를 했듯이 이걸 거꾸로 써버리면 단순히 숫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급하다고 숫자만 막 집어여서 해보게 되면은 요거를 1000을 요리 잡아 있고 1을 이렇게 잡아 있는 경우가 위로 올리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계산을 많이 해본 사람도 저걸 틀리게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위도 같이 이렇게 지어줄 거는 지어주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우리가 단위도 같이 집어여서 없애주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위까지 집어여서 계산하는 게 우리가 단위를 변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MKS 단위계라는 게 SI 유닛을 정해놨는데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서 정해놨는데 이게 단위가 메타, 킬로그램,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어요. 근데 물질의 미세한 물질을 이렇게 원자 하나를 두고 어떤 물질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이 단위계가 굉장히 잘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쓰기가 불편한 그런 단위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응해서 무슨 단위계가 있느냐 하면 CGS 유닛이라는 단위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한 거를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 CGS 유닛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CGS 유닛이 MKS 단위계보다 먼저 발달을 했거든요. 물리학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CGS 유닛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물질의 미세 구조를 이야기할 때 혹은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전자를 다룬다든지 이랬을 때는 전부 CGS 유닛을 우리가 많이 쓴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